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3강 PLS-SEM 매개효과 모델 유형과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론 케니 1986년 논문에서 나온 매개효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짜오 린치 첸의 2010년 연구에서 나온 매개효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론 케니 매개효과 모델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바론 케니는 매개효과 분석을 하는 절차를 이제 개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걸 봤어요. 즉 뭐냐면 X가 매개 변수인 M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변수가 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X하고 M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투입됐을 때의 Y에 미치는 영향, 이 3단계로 이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매개효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고 유형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X가 Y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P1이 됐죠. M이 또 이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P2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효과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완전 매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퍼펙트 미디에이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풀 미디에이션 전부 매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완전 매개, 전부 매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유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유의적이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간접 효과는 그래서 뭐예요? P1과 P2가 유의적이어야 돼요. 유의적이하고 여기는 유의적이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완전 매개로 유형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부분 매개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P1 곱하기 P2를 곱하면 간접 효과라고 했잖아요. 이 간접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X가 Y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부분 매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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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에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메디에이션 미디에이션인데 이걸 부분 매개라고 해요. 부분 매개라고 한다. 이 두 유형으로 이제 바론 케니가 이제 유형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개 효과 유형 모델 유형을 이제 분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짜오 린치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도에 이제 매개 효과 모델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한번 보시면요. 어, 첫 번째는 보충 매개가 있어요. 보충 매개와 이렇게 유사한 게 이건데 경쟁 매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적이고 직접 효과, 간접 효과의 방향이 동일해요. 이 개수의 방향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동일하다. 직접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동일한 부호 방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보충 매개라고 한다. 근데 경쟁 매개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우하고 직접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적이에요. 근데 방향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직접 효과는 마이너스인데 간접 효과는 플러스 개수 부호가 나오고 어떤 때는 이쪽이 직접 효과 플러스인데 간접 효과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경쟁 매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적이니까 이제 바론 케니 입장에서 유형 분류를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이 파트는 바로 이제 다 유의적이니까 부분 매개가 되겠죠. 부분 매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론 케니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간접만 매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유형 분류를 했는데 간접만 매개라는 용어를 썼어요. 인다이렉트 온리 미디에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요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간접만 매개니까 이거만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매개 또는 전부 매개라고 하는 거죠. 완전 매개. 바론캔 입장에서 보면 완전 매개 또는 전부 매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여기 보시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은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래요. 비매개라고 되어 있죠? 난 미디에이션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짜오 등이 매개 효과 모델의 유형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 이제 유형 분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분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에요. 간접 효과가 유의적인지를 검토합니다. yes 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또 직접 효과가 유의적인가? yes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P1, P2, P3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는 거죠. 요거 얘 경로 개수를 다 더하면은 이제 곱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어쨌든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보충 매개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 플러스가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경쟁 매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입 단계에서 봤을 때 간접 효과가 유의적이고 직접 효과가 유의적이면 이게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직접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가 없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간접만 매개가 되는 거고, 바론캐니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 매개, 전부 매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분석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개 효과 없는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오른쪽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니까 뭐 중요한 게 있겠어요. 간접 효과가 유의적인가? 아니요. 그럼 매개 효과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효과가 유의적인가? 아니요. 그러면 없어요. 완전히 무효과 비매개죠. 그런데 이제 직접 효과가 예스가 나왔어. 그럼 직접만 비매개예요. 매개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효과 분석 절차는 이제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짜오 등이 이렇게 명칭을 이제 부여했으니까요. 이거는 외워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런 용어를 쓰시면 더욱 논문이 훌륭해질 수 있다, 빛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론켄이 이제 1986년 이제 논문에서 매개효과 모델 유형을 구분했는데 이것이 짜오린치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짜오린치를 보면 어때요? 자, 직접 효과가 유의적이에요. 그리고 간접 효과가 유의적이에요. 그러면 다 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1, P2, 3를 곱했을 때 정적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파지트로 나오면 보충 매개가 된다고 했고, 이거는 이제 바론캔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이거는 부분 매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분 매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효과가 두 번째는 유의적이에요. 그리고 간접 효과가 또 유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로 개수의 수정값을 다 곱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쟁 매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매개가 되고 다 유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 매개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13강 PLS SEM 매개 효과 모델 유형과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